예, 안녕하십니까. 오브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영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브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마케팅 솔루션 전문 기업. 저희가 사실 이제 기업과 고객을 연결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고객을 처음에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신규 고객 확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기업이 주로 광고, 홍보를 통해서 기업을 확보를 합니다. 근데 이제 확보하는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비용도 많이 들고,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인증도 해야 되고, 계좌도 열어야 되고, 상품 구매도 해야 되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배송지, 이런 부분은 다 등록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확보하는 코스트는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항상 적자를 보면서도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고, 매체, 유튜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은 이제 확보된 고객을 비싼 비용을 들고 확보를 했으면 그 고객에게 여러 가지 자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단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은 주로 이제 내부에 있는 확보된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미 한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은 확보하는 비용에 비해서 적게는 6분의 1, 많게는 10분의 1 정도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확보에만 힘쓰고 유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서 적절한 이익 수준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은 창업 초기 단계부터 기업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계속 단가를 높여가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마케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 에이전시와 저희가 뭐가 다르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으로서 저희의 매출 구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실제 기술을 기반한 프로젝트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반면에 광고 에이전시는 광고 매체, 콘텐츠 이런 광고비를 가지고 주 수익원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식별 데이터, 이미 고객의 마켓 정보 동의를 획득을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합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외부 데이터, 확보된 외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정교한 타겟팅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상품, 서비스를 본인이 원하는 매체, 채널, 시간대에 전달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광고 에이전시는 기업의 내부 데이터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불특정 다수의 고객 중에 이 광고에 해당되는 좀 반응을 할 것 같은 고객군을 실렉션을 하는, 즉 저희 솔루션은 내부 역량 측면의 기업이고요. 광고 에이전시는 본인 역량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역량 측면에서는 저희는 기업의 역량 자체를 내재화하는 그 핵심 필수 영역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 광고는 돈을 좀 많이 들여서 능력 있는 광고주, 잘하는 에이전시를 선택을 하는 외부 역량의 활용 측면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 회사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0년부터 그 디지털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마케팅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들,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단순하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기 전에 견적도 받아보고 비교도 해보고 스펙도 보고 심지어는 사용 후기,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본 후에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런 능동적인 소비주류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비드로 좀 고도화가 확산이 되었지만 실제 지점, 오프라인의 매장에서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온라인, 디지털 상에서의 구매가 굉장히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실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디지털에서의 자취, 이런 부분을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확보하게 됨으로써 실제 분석해야 할 고객의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양은 하루에도 수억 건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굉장히 분석하고 거기에 숨겨진 마켓 인사이트를 파악하기가 힘든데, 여기에 기술적인 요소, 즉 AI, 데이터에 숨겨진 마케팅 인사이트를 자동으로 발굴하고 지수화하고 마케팅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AI 기술이 접목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의 변화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은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과 관심사까지 파악한 초개인화 마케팅 시대가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초개인화 마케팅의 핵심 역량은 마테크입니다. 마테크는 마케팅의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마케팅의 효율성 높이자는 부분이고요. 이런 기술 부분은 크게 실시간 데이터 처리,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자동으로 마켓 인사이트를 찾아주는 AI 기술이 접목되어 마테크라는 시장이 형성이 되었고, 이러한 기술은 기업이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브제는 23년의 업력을 가진 마케팅 전문 회사로서 타사보다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갖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저희의 AI 전문 인력을 조합함으로써 마테크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브제는 2000년에 창립을 하여 23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주로 제품은 디지털 마케팅 마테크 솔루션, 즉 소프트웨어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경영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업을 총괄 하고 있고, 저희 창업주이시자 최대 주주이신 전배무 CTO께서 기술, 제품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저희 유용희 CFO께서 경영, 재무, 회사에 대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3인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성장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브제는 창업 초기부터 자체 기술력, 자체 개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출시하여 B2C 기업, 즉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금융, 유통, 통신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이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에 빅데이터, 실시간 AI 기술을 접목하여 마테크에 대한 솔루션을 완성을 하였고, 2021년부터는 확보된 신기술을 가지고 매출과 매익이 성장을 하는 제2의 도약기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 영역을 솔루션을 투영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편 상단에 있는 부분은 디지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배정을 하고 승인을 받고 실제 매체의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문자, 이메일, 콜센터, 카톡, 그리고 앱, 포털 등을 통해 매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고 실제 고객이 그 마케팅 메시지에 반응을 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하고, 그 구매 부분에 대해서 매출의 증가, 이익의 증가를 성과 측정을 하는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소수의 마케터로도 많은 수의 마케팅을 수행을 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B2C 기업의 대기업의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 잡아 도입한 고객들은 2배 이상의 마케팅 건수를 통해 매출 증가를 이루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IT에 대한 의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도를 90% 이상 절감시키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테크 솔루션입니다. 마테크 솔루션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취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즉 포스, 웹사이트, 앱, 콜센터, 지점, 매장, 협력사, 가맹점, ATM 이런 다양한 복합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모든 행동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초당 한 2만 건에서 4만 건 정도 되고요. 하루에 한 2억 건에서 4억 건 정도 쌓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는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산된 병렬 처리 하둡 환경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한 3초에서 5초 내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정제하는 기술을 접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백억 건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AI 기술을 접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테크 솔루션은 기업에 전반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실제 고객을 유입하는 단계, 그리고 상향이라고 하면 좀 더 좋은 부가가치 상품을 팔아서 고객이 기업에 기여하는 매출을 상향하는 단계, 그리고 경쟁사로 이탈을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효과를 거둬 기업의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점점 데이터가 늘어나고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그 정교한 마케팅은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솔루션인데, 대기업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솔루션을 구가하고 있는 반면 저희가 이제 중견 기업으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산업별로 특화된 데이터 모델, 특화된 솔루션을 라이트한 버전으로 클라우드상의 SaaS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저희 통합 데이지 솔루션입니다. 또한 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확보된 고객 수가 적고 데이터 양이 적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데이터 양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 즉 나이스, KCB 같은 신용정보기관, 그리고 네이버, 전 국민이 검색을 하고 쇼핑하는 네이버, 그리고 롯데 유통,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해서 저희 솔루션에 데이터를 탑재함으로써 중견기업도 초기화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출시하여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특징은 창업 초기부터 저희가 타사 대비 3배에서 10배 정도의 생산성이 높은 개발 프레임워크 하에 탄탄한 아키텍처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대한 성능, 그 다음에 안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된 솔루션입니다.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저희는 개발자, 그 다음에 마케터, 실제 운영자가 모든 동일한 UI, UX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같은 기술 기반 아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에 실시간으로 도입하여 자유롭게 조합하고 인티그레이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저희는 급격한 매출 증대를 이루고 있고 2020년에서 21년은 33%, 21년에서 22년은 30%, 약 30% 이상의 매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출에 대한 구성비를 보더라도 오른편에 보시면 저희의 주력 제품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보다는 빅데이터, AI, 실시간 기술이 접목된 마테크 솔루션에 대한 비중이 커짐으로써 프로젝트의 단가,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고도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매출 측면뿐만 아니라 저희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에 직결이 되는 기술료 기반의 매출, 즉 원가가 제로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매출도 마테크 솔루션에 힘입어 2020년에 20억, 2021년에 29억, 2022년에는 약 55억으로 특히 작년 대비 21년 대비 22년은 2배 정도의 기술료의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 매년 유지보수, 고도화, 기술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구매가의 약 15% 정도 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년 리커링되는
라이센스료의 증가도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런 투자비를 상쇄하고도 이익을 달성을 하였고 향후에 이익을 키워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타사 대비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의 대표적인 B2C 기업, 즉 고객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각 섹터의 탑 10의 75%를 저희가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실제 유통, 백화점, 마트, 통신에서도 탑티어 고객들은 다 저희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의 최대 강점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각 인더스트리의 선도주자, 리딩 엣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같이 발전을 하고 사실 그 대기업, 선도기업에서 만들어진 노하우를 하향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퍼뜨리는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오브제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은 저희가 한 번 팔고 마는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주기로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서 또는 신기술 도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고객과 맺은 그 인연을 재구매율이라고 하죠. 확장을 하거나 고도화를 하거나 또 프로젝트 하는 그 재구매율이 약 90%에 이르고 있는 아주 강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국내 대표적인 K 금융사의 경우 2010년부터 5억 단위의 프로젝트, 그리고 2015년에는 10억 대의 프로젝트, 최근에는 20억 대의 프로젝트로 횟수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단가가 높아지면서 단위 프로젝트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두 번째 저희의 차별적인 경쟁력입니다. 세 번째 경쟁력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인적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왼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의 창업주이신 전병훈 대표님께서 창업 이래로 계속적으로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설계, 개발을 총괄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저희의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가운데 보시면 기존 인력뿐만 아니라 AI, 클라우드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히 고객사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회사를 떠나 고객사가 저희 솔루션을 실제로 사용을 하여 마케팅의 성과를 이루고 목표한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을 잘 사용하는 컨설팅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들이, 경험이 있는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들이 실제 마케팅 시나리오, 실행, 성과 분석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게 타사가 갖지 못하는 저희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솔루션은 국내에서는 외산 솔루션, 즉 저희 주요 경쟁사가 어도비, 세일즈포스.com,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같은 미국이나 유럽에 본사를 둔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에 비해 국내에서는 저희가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들의 75%가 저희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신기술, 즉 실시간 빅데이터 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마케팅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외산 솔루션 대비 떨어지지 않는 제품의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산 솔루션은 국내에 주로 영업, 마케팅 조직이 있고 실제 기술 지원이나 연구소는 해외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상당 규모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사용에 대한 고도화, 기술 지원, 장애 대응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여기가 서비스 경쟁력,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0년에 저희 수주고가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94%라 하면 100개를 저희가 비딩, 입찰을 했을 때 94개는 윈한다는 굉장히 그런 높은 수치이고요. 이런 수치는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 브랜드, 레퍼런스를 통해서 달성한 성과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연구 개발 및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 인력, 연구 전담 인력이 약 3배로 증가를 했고 2019년부터 20억, 30억, 50억에 이르는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제품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실제로 연구개발비는 한 40억대로 좀 줄었습니다. 저희는 상장 이후에도 40억대의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여 계속적인 신기술 제품에 접목을 하고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코스닥의 기술특례 상장으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A등급을 받았고요. 그 평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특허 부분입니다. 저희는 특허는 22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러한 특허가 10년 된, 20년 된 굉장히 올드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 실제 마케팅에 AI를 접목한 부분에 대해 13건, 그 다음에 마케팅의 빅데이터를 접목한 부분에 대해서 9건의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통과한 부분이 차별적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테크 시장이고, 마테크 시장은 CRM 솔루션, AI, SaaS, 그리고 데이터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도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시장의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리서치 기관에서는 마테크를 연간 한 44%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 저희의 성장 전략은 이러한 전도 유망한 시장에서 저희가 성장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테크 부분을 선도를 하고 있다는 에비던스가 왼편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최근에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는 고객들은 단순한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구매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빅데이터, AI,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에 대한 부분까지 복합 상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평균 수주 단가가 10억, 12억, 15억, 20억으로 다시 상승되는, 즉 마테크 부분에 대한 규모 있는 투자를 저희가 수주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부분,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마케팅의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자율 마케팅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자율 마케팅은 실제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내비게이션에 자기 목적지를 찍으면 자동으로 주행을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저희가 마케팅 솔루션에 마케터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마케팅의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으면 실제 이 마케팅은 어느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상품을 어떤 메시지로 어떤 시간에 어떤 채널로 보낼 거다 라는 부분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까지 피드백이 되는 자율주행 마케팅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시장을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해외로 확장하는데 아주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특히 전문화된 마케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대기업에 못지않은 초계나 마케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술 요소로 판단을 하고 이것을 근간으로 성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의 고객군이 주로 대기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기업에서 그 확보한 확고한 레퍼런스와 기술력을 가지고 중견기업으로도 확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중견기업들은 적은 예산,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SaaS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고 실제 산업별, 즉 금융, 유통, 통신, 금융 안에서도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유통 안에서도 백화점, 마트,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런 부분에 특화된 모델링과 기능을 가지고 산업별로 라이트한 버전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현재 고객 수의 한 5배 정도를 증가시키며 성장을 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의 핵심인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데이터를 보유는 하고 있지만
그런 데이터를 가공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회사,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공할 솔루션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 신용평가사 중에는 나이스, KCB, 그리고 네이버 포탈, 롯데유통, KB와 같은 금융기관, 유통기관, 통신기관, 포탈기관들과 같이 데이터에 대한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 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2대 주주이자 전략적 투자자인 네이버 클라우드와는 협업 관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투자를 진행을 할 때 투자의 결정은 네이버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실행은 저희와 시너지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투자를 집행을 하였는데, 그 시너지 부분, 즉 투자를 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로 네이버 클라우드는 아시다시피 클라우드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만으로는 시장 공략이 힘들어 저희와 같이 한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마켓 점유율이 상당한 전도 유망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상의 사스 형태로 구성을 하여 시장을 넓히고자 하는 네이버의 욕구. 두 번째로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이 검색하고 쇼핑하는 데이터를 상품화하여 데이터로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술력, 그 다음에 인력,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오브젠. 세 번째로는 향후에 이런 사스,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할 때 국내 대기업의 레퍼런스를 해외에 전파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가 오브젠이다 판단이 되어 투자를 하였고, 지금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가 2023년, 2024년에 매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2022년은 아직 결산 마감되지 않았지만 261억에 2억 6천의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상장 기업으로 연구개발비 약 40억에서 50억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모두 비용 처리하고 흑자 전환을 한 흔치 않은 사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2023년, 2024년에는 저희가 32.6%에 해당되는 매출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저희가 2020년, 2021년에 30% 이상의 매출 계획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무난하리라 판단이 되고요. 특히 2023년의 매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범위, 기간, 예산 등을 기획을 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런 수주고와 저희가 높은 수주율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3년에 매출 부분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성 부분입니다. 저희가 수익성이 직결이 되는 매출은 기술 기반의 매출입니다. 즉 원가율이 제로이거나 원가율이 20% 미만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비, 그리고 기술 로얄티, 이 부분을 비중을 점점 높여서 2022년에는 70억, 2023년에는 110억대, 2024년에는 178억대를 달성을 하여 영업이익으로는 2023년에 48억, 2024년에는 약 100억대 영업수익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사에 대한 계약 마치고 공모 계획에 대해서 저희 주관사인 한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